미국 전력기기 업황 좋고요. 한동안 계속 좋을 것 같고 유럽도 아까 보니까 좀 더 빨라지는 이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반년 사이에 이제 해외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좀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변압기만 주로 봤었지만 이제는 전선이나 그 다른 전력기기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네. 제가 그냥 어디서 캡처를 떠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 인프라 산업의 발전 단계를 그러니까 투자 단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저는 나누고 네, 있습니다. 네. 너무 세분화하면 어려우니까요. 아까 이제 보셔야 되는 거 세 가지도 좀 정리해 주셨고, 네. 두 가지. 여기 보시면 발전, 송전, 변전, 배전, 판매까지의 단계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발전하고 송전을 묶어서 1단계라고 보는데 요 1단계 발전, 송전 단에서는 초고압 변압기 발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초고압 케이블 발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굵직굵직한 장거리 송전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뭐 업체들이 2020년대 후반까지 장기 계약이 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은 미국하고 유럽에서 한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좀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단계조차도 아직은 초기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초고압 케이블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 1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해서 변전하고 배전 그러니까 굵은 송전망에서 가지치기해서 이제 공장이나 이제 가정으로 이제 뿌려줘야 되잖아요. 이걸 배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배전망 쪽에 투자가 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은 아직 제대로 사이클이 시작도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전, 배전. 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나눠보면 1단계에 대충 한 뭐 무릎 정도 오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 무릎? 네. 2단계는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긴 하는데 세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2단계가 세지는 구간은 아직 제대로 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시계 송전, 배전으로 어려우니까 송전 그러면 전기를 이렇게 던져주고 그렇죠. 배전은 이렇게 딱 받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송전은 빨리 이렇게 많이 보내야 되니까 고압이고 네. 배전은 이거 딱 받아내는 그런 게 있는데 순서가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무의 큰 줄기와 이어서 이제 잔가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에 주로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네.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블룸버그에서 또 나온 자료인데요. 2023년에 뭐 중국, 미국, 뭐 독일, 영국 같은 뭐 이런 유럽연합 국가들의 네.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느냐를 나타낸 건데 여기서 가장 많은 건 역시나 여기 녹색 부분 보시면 Electrified Transpor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네. 대부분 전기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파랑색 부분, 파랑색은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말하는 거고 여기 하늘색 부분이 파워그리드, 전력망 투자를 말하는 건데요. 물론 중국이 단일 국가로는 제일 많은데 네. 여기 미국하고 유럽 27개국의 재생에너지와 이제 파워그리드 쪽을 보면 이게 결코 전기차보다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을 합쳐보면 중국 못지않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과 유럽의 재생에너지와 전력그리드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쪽은 좋은 게 이런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안보 이슈 때문에 중국산 기자재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중저압 쪽은 중국산을 쓰긴 쓰는데 이런 고압 송전 설비는 중국산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산업은 요새 좀 중국하고 경쟁 심화가 붙는데 이쪽 산업은 그런 거에서 조금 비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썼던 이제 그 관세나 이런 거 보니까 아예 이쪽은 언급이 안 되는 게 중국에서는 수출 자체를 못 하나 봐요, 아예. 안보 이슈 때문에. 미국이 중국산 변압기를 수입은 하긴 하거든요. 하긴 해요. 양이 미미하고 양이 대부분 미미하고. 중저압기기 위주인 중저압 상황이라 기기만. 사실 별도로 관세를 매길 필요도 없습니다. 매길 필요도 없다. 네, 애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다가 그러니까. 네, 중국 업체들도 들어갈 생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JP모건에서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봤는데 네네. 보니까 JP모건에서 그 뭐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전력기기 업체들을 이렇게 미팅을 하고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변압기 시장은 앞으로 최소한 3에서 5년 동안 쇼티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 업체들은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피크아웃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산업의 피크아웃이 뭐 3년, 5년 걸린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피크아웃은 좀 더 빠를 수는 있어요. 좀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 자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중국의 만약에- 견제도 좀 덜하다. 네. 그리고 전력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들이 전력망이 부족해서 설치가 안 되던 것들이 아하. 설치가 늘어난다는 소리잖아요. 아하. 그럼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또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스위칭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네. 산업에서는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전력기기 해가지고 그냥 다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순서가 있다는 순서가 거잖아요. 있죠. 순서가 있다는 거고 그 순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얘 올랐네? 그 다음에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리고 더 뒤에는 이건 제 뇌피셜에 가깝긴 한데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 중에 최근에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이제 전력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만약에 전력망이 고장나서 스파크가 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산불이 나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되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 요새 아하. 그래서 실적이 실제로 안 좋은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 불이 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버크셔 해서의 자회사 중에 맞아. 퍼시픽코프라는 서부 쪽 유틸리티 회사 있는데 거기도 산불 때문에 손해배상이 엄청 커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력만 투자하랴 산불 나면 손해배상하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전력만 투자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발전소 설치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그런 전력망을 운영하는 유틸리티 기업들은 계속 그냥 그 전력망 사용 대가를 받으면서 꿀 빠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길게 보면 그런 유틸리티 업체들의 전성기가 또 언젠가는 올 것이다. 올 거다. 네. 그러니까 이 산업은 공부해 놓으면 오랫동안 써먹을 수가 있겠어요. 계속 울거먹을 건덕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전선 이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 산업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업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아마 주요 기업들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기업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업별로.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업체는 GE 베르노바,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풍력 터빈 업체이자 이제 전력기기 업체이죠. 이게 GE에서 분사한 회사죠. 네, 맞습니다. 올해 4월 2일에 GE가 GE 베르노바랑 GE 에어로스페이스로 두 개로 분할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팀장님이 코멘트를 적어주셔가지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 글을 보시고 또 이게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꽤 많이 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네요. 최근에 네.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GE 베르노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미주 지역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되고 유럽이 25% 정도 되는데 크게 세 개의 사업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제 변압기 등을 만드는 전력기기랑 풍력 발전 터빈을 만드는 이제 윈드 사업부 그리고 가스 터빈 사업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보시면 제가 수주 잔고만 한번 따왔어요. 네. 이쪽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중요한데 보시면 전력기기 쪽, 전력기기가 여기 분홍색이거든요. 네. 수주 잔고가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54% 늘어났습니다. 매출하고 에비타가 늘어난 건 당연한 거고요. 에비타는 흑자 전환했고요. 그래서 가파른 수주 증가를 보이면서 단연 돋보이는 사업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간에 윈드 풍력터빈 사업부는 수주 잔고는 거의 플랫했는데 사실 에비타도 적자가 축소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매출액 자체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또 전력망 부족 등 이슈로 설치가 지연되는 게 많아서 매출액하고 신규 수주가 이번 분기에는 좀 신통치 않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설치량이 상반기보다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좀 더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이쪽은 사실 회사의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수주잔고는 크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네. 에비타 마진율 자체는 꽤 올라갔고요. 제가 뭐 추정키로는 이제 가스 발전 수요도 좀 더 늘어나면서 가스 발전소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가동률이 올라가고 관련된 서비스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마진이 좀 크게 확대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올 1분기에 가스터빈 쪽의 신규 수주액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게 사실 오랜만인데 이걸 보고 혹시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미국의 가스 발전 수요가 같이 늘어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막 보여준 거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숫자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거는 54.3%
기록한 전력 기기가 되겠고 전력 기기가 지금 쇼티지가 나서 지금 뭐 풍력도 그렇고 여기는 좀 잘 안 보일 정도로 얘가 너무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네요. 네, 단연 전력기기 쪽이 좋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지멘스. 미국판 GE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멘스 에너지가 있는데 이 회사는 독일 회사인데 그 GE랑 사업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보시면 여기도 풍력 터빈, 전력기기, 가스 터빈 사실 거의 사업부 구조가 똑같거든요. 근데 유럽 매출 비중이 47%로 아무래도 유럽 비중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분홍색 풍력 터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풍력 터빈 보시면 수주 잔고는 꽤 많이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멘스가 또 유럽 쪽에선 강자다 보니까 수주를 많이 받긴 했는데 수주는 늘었는데 사실 여기도 전력망 쇼티지랑 또 얘네는 그 품질 이슈가 좀 크게 있었거든요. 품질 이슈가 있어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뭐 신규 수준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GE와 마찬가지로 이 풍력 사업부는 조금 턴어라운드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에 회색. 회색은 이제 전력기기 사업부인데 여기도 수주 잔고가 52% 증가했습니다. GE랑 거의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멘스 에너지의 지금의 실적과 수주를 견인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전력기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스터빈도 이 회사의 캐시카우입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근데 GE와 다른 점은 올 1분기의 신규 수주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7% 감소해서 GE처럼은 사실 가스터빈에서 신규 수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죠. 여기도 이제 GE처럼 뒤늦게 수주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가스 사업부를 GE랑 지멘스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그림이 그대로 왜 지멘스를 유럽의 G라고 얘기했는지 알겠네요. 앞에랑 비슷한 사업부도 상황입니다. 비슷하고 그 사업부의 전력기기가 상황도 비슷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두 개 회사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전력기기가 단연 좋다.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회사는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전력기기 업체인 이튼인데요. 네. 이튼 같은 경우는 고압 쪽 제품보다는 중저압 쪽 제품이 많긴 한데 어쨌든 이 회사의 수주 잔고 한번 보시면 수주 잔고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다가 올 1분기에 또 QOQ로 꽤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사업부의 마진도 보시면 글로벌로 이제 봤을 때도 마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주주 지역의 영업이익률만 따로 따보면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29%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구나. 사실 미국 산업재 기업 중에서 이 정도로 영업이익률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9%면 네, 사실 얘네가 몇 년 전만 해도 20% 초반 간신히 됐거든요. 불과 한 2019년만 해도 20%가 안 되던 마진이었는데 네. 거의 뭐 한 10%포인트 가량 이익률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너무 좋으니까 이게 또 이게 피크아웃 아니야 이런 얘기 항상 나오긴 하겠지만 항상 나올 수 있죠. 그래서인지 이 회사가 또 IR 자료에 여러 가지 많이 써놨어요. 네. 친절하게.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번에 실적 발표자에서 가장 재밌었던 장표 중 하나인데 그래요.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 엔드 마켓,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도 전력기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쪽 시장의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CAGR 16%로 전망하던 거를 이번 분기에는 CAGR 25%로 상향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의 수혜가 생각보다 세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들어가는 제품의 스펙도 좀 높아져야 된대요. 좀 더 고전압, 고전류 이제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제품 스펙이 올라가고 이제 단가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아마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차트 같은데 이번 1분기에도 또 이제 북미 지역의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줬거든요. 보시면 2021년부터 24년 1분기까지 북미 지역에서는 누적 1.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650조 원 정도 되죠. 엄청나죠. 예, 그 정도 규모의 전력 인프라랑 제조 프로젝트가 생겨났고 이 중에서 16%만이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라 멀티 이어 런웨이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뭐 취소되는 것들이 한 10% 정도는 된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방 정부에 연관돼 있는 프로젝트가 54%라고 하니까 또 이게 또 정부에서 또 이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좀 있나 봐요.
결국에는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IIJA, 인프라법, 네. 그 칩스 반도체법 같은 반도체법. 거에서 세공제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핫해지고 있는 전선업체 중에서 네. 한 업체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대부분이 좀 낯서실 거예요. 프리즈미안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전선업체가 있는데 사실 이 업체가 글로벌 전선업계에서는 1위입니다.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1위 회사고요. 그렇군요. 요거는 제가 24년 1분기 실적 자료로 따온 건데 여기가 보시면 그 트랜스미션 사업부, 그러니까 송전망 사업부의 이제 실적을 나타낸 건데 매출액은 사실 거의 늘지 않았어요. 근데 에비타 마진율이 꽤 높아진 것은 이제 믹스가 개선되면서 초고압 케이블이나 해저 케이블의 단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마진이 회복이 됐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오른쪽에 백로그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 보시면 21년 말, 22년 말, 23년 말, 그리고 올해 3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작년 말 대비 올해 3월 말에 수주 잔고가 QOQ로 70%가 증가했어요. 이게 대부분 서브마린, 이제 해저 케이블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 해저 케이블 업황이 좀 본격적으로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업체 말고 프랑스의 넥슨스라고 하는 전선업체도 있는데 그 회사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유럽 해저 케이블 납품이 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상풍력 프로젝트 향으로 전선 발주가 늘어나면 얘네들은 이제 마진이 좋은 해저 케이블 위주로 하는데 그러고 나서 육상하고 또 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육상용 케이블 수주를 또 한국이나 뭐 그런 일본 업체들이 또 받아오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다 하진 못하니까 그런 격가지 발주가 우리나라로나 일본으로 나오면서 또 실적 개선에 실마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업체는 미국의 유틸리티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 솔라인데요. 네. 미국 태양광 업체라고 하면 대부분이 솔라이트나 인페이지 에너지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네. 근데 그 업체들은 사실 주택용 비중이 높은 업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주택용 태양광은 고금리 여파에 좀 수요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수요가 안 좋은데 유틸리티 태양광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2년 8월에 IRA가 통과되고 나서 유틸리티 태양광 쪽에 발주가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솔라의 실적도 여기 보시면 23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 매출액도 크게 늘어났지만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고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였던 게 거의 3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익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퍼스트 솔라의 그 모듈 판매량하고 이제 평균 단가를 보시면 판매량도 증가했지만 ASP가 안 떨어져요. 오히려 약간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폴리실리콘 모듈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급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발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이 심하다 보니까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많이 쓰는 태양광 모듈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퍼스트 솔라의 모듈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을 쓰는 게 아니고 카드뮴 텔루라이드 화물 반도체 기반 제품이라 좀 다른 데다가 IRA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이 퍼스트 솔라나 뭐 그런 미국에 공장 있는 업체들 거를 많이 써야 세제 혜택을 풀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의 모듈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에서 저는 놀랐던 게 이 유틸리티 태양광 쪽도 분명히 전력망 쇼티지로 인한 설치 지연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1분기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해서 이쪽은 만약에 전력망 쇼티지가 풀리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태양광 쪽에 개통 연결하겠다고 신청한 게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6월부터 그 미국에서 관세 제도가 좀 바뀌죠. 원래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던 게 많았는데 그거를 다시 관세를 때리겠다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난주에 나온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이렇게 본격화될 텐데 관세가 그러면 뭐 퍼스트 솔라나 하나솔루션처럼 미국에 공장 있는 업체들의 수혜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조금만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폴리실리콘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태양광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태양광 설비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폴리실리콘은 중국에서 워낙 많이 만들어서 이거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계속해서 가격이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얘네는 카드뮴이라고 해서 폴리 말고 딴 걸로도 맞아요. 하고 있다라는 아예 것도 소재 얘기를 자체가 해주셨고. 다르죠. 그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하고 미국 내에서 쓰고 있는 정책의 그냥 수혜를 이제 제대로 받고 있다라는 측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태양광 막 만드는데 이거 보낼 수가 없어서 잠깐만 네네. 기다려봐. 네네, 잠깐만 맞습니다. 기다려봐. 하는 게 이게 풀리면 이게 또 간다. 네, 그쵸. 순서상으로. 지금 잠깐만 기다려봐라고 하는데도 태양광 쪽이 좋은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라 하는데도 지금 막 줄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전력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개통 사업자들도 전력만 연결을 이곳저곳 해줘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이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이런 유틸리티 태양광하고 이제 원자력을 좀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틸리티 태양광단지 대부분 남서부 지역에 집중이 돼 있는데 거기가 전력 수요처인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태양광에 우선적으로 좀 연결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풍력단지 같은 경우에 중부 지역에 있어서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리콘밸리가 급하니까 지금 그쵸. 전기가. 그쪽에 먼저 뿌려줘야 되기 지금 때문에. AI 때문에 거기 전기가 급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네, 전력 인프라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전력기기 업황 좋고요. 한동안은 계속 좋을 것 같고 유럽도 아까 지멘스 에너지 보니까 좀 더 빨라지는 이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반년 사이에 이제 변압기뿐만 아니라 초고압 전력 케이블까지도 미국, 유럽에서 좀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해외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좀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목하실 거는 초고압 변압기도 좋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초고압 전력 케이블이나 그 이후에는 이제 배전단의 중저압 전력기기까지도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풍력은 여전히 안 좋죠. 전력망도 부족한 데다가 고금리 여파도 남아 있어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의가 하반기에는 물량이 회복된다고 했으니 이제 개선의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이쪽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 태양광 쪽은 주택용 태양광은 금리 떨어지기 전까지는 힘듭니다. 어쨌든 올 중반경에 재고 조정은 대부분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향후 금리가 떨어지면서 수요가 올라오면 가파르게 개선될 가능성은 있고요. 태양광 주택용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지금 뭐 판매도 안 되고 있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신규 착공도 금리가 너무 좀 높아서. 지연되고 있으니까요. 네. 대신에 미국 유틸리티 태양광은 IRA 효과에 힘입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망 부족이 완화될수록 유틸리티 태양광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막 이렇게 중요하게 보던 섹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도 하고 사실 가스에 굉장히 좀 비우호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저발전으로서 가스와 원자력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원으로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도 요새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뭐 바이든이 재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이 가스와 원자력에 대한 지원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원자력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생산세액 공제가 신설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가스도 미국이 제일 풍부한 자원 중 하나가 가스인데 이거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스에 대한 지원책도 좀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원자력뿐만 아니라 가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수소연료 전지에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 완전한 신재생이고 가스는 그것도 이산화탄소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그렇죠. 아닌 거죠 지금. 근데 가스까지는 그래도 탄소 포축기를 붙이면 탄소를 네. 많이 제거할 수 있어서 뭐 클린 에너지의 한 갈래라고 볼 수 있겠죠. 석탄은 사실 탄소 석탄보다 훨씬 포집기를 나으니까. 붙여도 답이 없거든요. 네. 근데 가스는 탄소 포집을 하면 좀 답이 나오는 상황이죠. 원전은 이제 좀 분야가 그래도 앞으로 기대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네, 일단 원전 생태계 자체는 신규 건설은 좀 제한적이어도 신규 건설. 수명 연장하면서 이제 기자재 들어가는 건 꾸준히 있기 때문에 명맥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SMR 같은 것들이 좀 경제성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맞아요. 아마 신규 건설도 좀 늘어날 겁니다. SMR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대형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높겠지만 그래도 한 기당 지어지는데 금액이 짧고 공기가 짧다고 그러면 또 데이터 센터 근처에는 안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대형 원전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많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네네. 그럴 때는 소형 원전으로 빨리 좀 대응할 수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은 전기료 좀 비싸도 상관없거든요. 24시간 끊기지 않고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게 중요해서 SMR의 발전 단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지만 않으면 아마 수요가 꽤 있을 겁니다. 근데
빨리 상용화되는 게 한 2029년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기술이 얼마나 성숙하는지 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전력기기와 관련돼서 김효식 팀장님과 함께 사실 이런 내용은 어디서 듣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깊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이었던 그림이 어디 있어? 요거 그림, 그렇죠. 요 그림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세상에- 맛집에 줄이 많이 섰다는 거죠. 맛집에 지금 자리가 12개밖에 없는데 30명이 밖에서 지금 줄 서 있다. 이게 너무 인상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것도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단순히 뭐 변압기 끝, 전선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전기와 관련된 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모시고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마 뭐 네. 천연가스나 수소 쪽에 대해서 좀 더 오.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가스랑 이제 수소도 좀 다뤄보는 네.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효식 팀장님이 다음 시간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김효식 팀장님과의 전기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